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최근 남편과 이혼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저 역시 결혼 생활 15년 동안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을 키우면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살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면서 자연스레 남편이랑 사이의 애정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함께 산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 아니면 이 사람 누구랑 살겠어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괜히 했던 것 같네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꼭 참고 아들만 생각하면서 가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고 참았는데 날이 갈수록 남편의 행태가 괘씸해지니 더 참았다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좋은 일은 아니기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말하는 건 한계가 있어 고민하다가 평소 즐겨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봐요. 부디 많은 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여 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분들이 있다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저지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두가 길었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랑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나 2년 정도 비밀 사내 연애를 했어요. 저는 남편보다 먼저 그 직장에 다녀서 횟수로 10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는데 경력직으로 새로 들어온 남편이 그때는 너무 젠틀하고 매너가 좋아 보여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식 후에 둘이서 따로 술 한잔씩 하는 날이 늘었고 남편이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답니다. 그러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사귈 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서로 나이도 찰 만큼 찼다고 생각해서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니 매일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하면 또 만나서 같이 집으로 오는 생활이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신혼의 콩깍지가 씌어서 너무 좋았어요. 매일 사랑하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겹치니 회사 일도 다 알고 자연스레 이야기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지. 사람이 오래 가려면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매일같이 남편이랑 일상을 공유하는 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굳이 비밀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각자의 사생활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남편이랑 한 회사 다니니까 좋겠다고 하면 그리 좋은 것만도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던 때였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는 서로 돈을 좀 모으고 자리를 잡은 뒤에 아기를 갖기로 했었는데 남편이 여행 가서 분위기 잡다가 계획보다 이르게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였죠.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니 너무 설레고 떨려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정말 우리 아기 잘 키워보자고 다짐도 많이 했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 복지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저도 아기 낳고 육아휴직도 최대한 쓸 수 있었고 평소 제가 오래 다닌 사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단축근무 등 임산부 시절에 쓸 수 있는 법적인 것들도 다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1년여간의 육아휴직 기간을 거쳤는데 막상 아기를 키우다 보니 1년의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일하는 게 버릇이 되었기 때문에 아기가 너무 이쁘지만 한편으로는 빨리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남편이 이렇게 어린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어떻게 일을 다니겠냐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 데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하고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워킹맘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막상 어린이집에 보내니까 아기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이런저런 감기와 질병에 너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남편 대신 제가 상사 눈치를 보면서 반차나 연차를 내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평소 책임감이 강해서 일 잘하고 꼼꼼하다는 평가를 받던 저였는데 일하다가 아기 보러 뛰어가는 상황이 계속되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동료들 눈치도 보이고 제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렇다고 양가 부모님들이 봐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정신 차려보니 늘 저만 마음 졸이면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반복되는 일상에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안도 엉망이고 회사에서 당신 욕하는 것 같다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키우는 데 전념을 하라고 재차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못 들은 척하고 그 고비만 잘 넘겼으면 됐는데 이미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진 저는 그만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정말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일해놓은 경력이 있으니 일자리는 아기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다시 구하면 될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흔히 말하는 경단녀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10년여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며 산 지도 어느덧 10년째더라고요. 진짜 세월이 언제 이렇게 많이 흘렀나 싶을 만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던 아기는 귀여운 초딩이 되어 무럭무럭 자랐고 저도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 시름이 깊어졌어요. 남편은 제가 퇴사한 후 함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IT 계열 회사로 이직해서 꽤 오래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쪽 계열은 머리 회전이 빨라야 하기 때문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점점 젊은 직원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본인은 젊을 때 감각이 안 나오니까 성과는 없지 상사 눈치 보랴 밑에 직원들 눈치 보랴 회사에서 매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이맘때쯤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와서 아이랑 저랑 자고 있으면 굳이 깨워서 아빠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편하게 자고 있느냐면서 술주정을 부리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평소에도 사실 친구들 중에서 자기만 외벌이라고 장난식으로 투덜투덜 댔었는데 이게 장난 반 진심 반이었는지 계속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고 좌천이 되면서 월급까지 깎이니 그 스트레스를 저에게 푸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둥, 씀씀이가 왜 이렇게 해프냐는 둥. 외벌이 월급이 뻔해서 아끼고 살아온 저였는데 이렇게 제 전업주부 생활을 후려치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뭐야, 못 보던 건데 또 옷 샀어? 남편은 매일 회사에서 젊은 애들 눈치 보느라 진이 빠지는데 와이프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돈 쓸 국민아 하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있던 옷이야. 전에 백화점에서 당신이 좋다고 사준 거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내가 무슨 집에서 탱자탱자 논다고 그래? 당신이 청소를 해, 빨래를 해, 요리를 해. 나 없으면 여기 마구간이야. 당신 일하느라 힘든 건 아는데 그렇다고 그걸 나한테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됐어.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겠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는지 가정의 무게를 이해하겠냐고. 웃기지 마. 내가 왜 이해를 못해? 나도 회사 다닐 만큼 다녀봤어. 당신도 알잖아. 처음 우리 회사 와서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당신 내가 뒤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그걸 끄집어내냐? 장도 마트 가서 직접 봐오면 되지 맨날 택배 시켜서 이거 택배비 다 돈 나가는 거 아니야. 사람이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 그리고 여기 빈방에 전기는 왜 안 꺼? 전기세가 한두 푼이야? 뭐라는 거야. 일주일에 딱 2번 장 보는데. 그것도 무료 배송이야. 심지어 다 당신 먹고 쓰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내가 얼마나 알뜰하게 사는데 나한테 쓰는 돈 하나도 없어. 요즘 이렇게 사는 아줌마 한 명도 없어.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그 방의 전기는 당신이 나오면서 안 끈 거잖아. 따박따박 말대꾸 좀 하지 마. 머리 아프니까 앞으로는 가계부를 써. 그거 보고 당신이 알뜰한지 씀씀이가 해픈지 내가 판단할 테니까.
무슨 여자가 가계부도 안 쓰고 살림을 한다고? 어휴.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노려보고 있으니 남편이 잘하라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출근을 하는데 진짜 아들만 아니었으면 머리를 한 대 쳤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아빠 왜 저러냐면서 엄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는데 순간 훌쩍 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남편 놈에게 당한 수모가 잊혀지질 않아 괴롭더라고요. 정말 남편 월급 쪼개고 쪼개서 살림을 하고 아이 학원도 보내고 또 회사 다니면 항상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터라 돈 없어도 모아둔 돈으로 제 옷은 못 사도 철마다 남편 옷은 새로 사서 입혀보내고 그랬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유행 지난 옷을 입고 다니고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쿠폰에 집착하는 저를 보면서 많이 변했다고 예전에 그 멋쟁이는 어디 갔냐고 탄식해서 좀 마음이 쓰라렸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거니까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제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돈 번다고 유세를 떠는 남편을 보니까 일하느라 힘들어서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재취업을 하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도 많이 컸고 남편 회사 일이 그렇게 안 풀린다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집에 있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뭐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다녔던 경력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될 줄 알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는데 조건이 좋은 곳은 전부 제 나이와 오랜 경단 기간을 아쉬워하며 탈락을 통보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회사에도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는 붙어도 이상하게 면접에서 떨어지기 일쑤더라고요. 한창 회사 다닐 때는 정말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10년 넘게 살림만 하면서 주눅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자꾸 떨어지다 보니 가뜩이나 떨어진 자존감이 아주 땅을 지나 지하 수백 미터로 쿵 처박혔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옛날에 당당하게 회사 다니면서 동료들이랑 주고받던 대화도 그립고 작지만 소중했던 월급도 그립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날들이 모두 후회스러운 건 아니지만 되돌릴 수 있다면 회사를 그냥 다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남편은 위로와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매일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를 들들 볶는 겁니다. 이력서 썼어? 어디 냈어? 리스트 뽑아봐봐. 무슨 리스트를 뽑아. 그냥 3-4군데 내봤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 기다려봐야지 뭐. 당장 취업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 아, 답답한 소리 한다. 3-4군데 내서 연락이 없으면 30-40군데는 넣어봐야지. 연락 없다고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취업을 해? 왜 이렇게 사람을 들들 볶아 진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취업 잘 안 돼서 우울하고 힘들어.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마음 약한 소리 좀 그만해. 언제까지 그렇게 온실 속 화초처럼 살 거야? 밖은 야생이야 야생. 내가 당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못 되라고 그러는 거야? 충고해주는 거 잘 들어야 회사 생활도 잘하지. 그래서 뭐 어떤 충고를 해줄 건데? 이런 데 알아봤어?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일자리 박람회가 많더라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당신처럼 취업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놀지 말고 일하라고 이렇게 많이 정보를 주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알아봤지? 나처럼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남편 있는 줄 알아? 고맙게 생각해. 이건 노인 일자리 박람회잖아. 내가 노인이야? 이게 세세하게 알아봐주는 거야?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남편이 저에게 알아봤다며 건네준 팜플렛은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였어요. 일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어르신분들을 위해 공공근로나 호텔 청소 같은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거 그거요. 근데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시니어는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은 제 입장에서 제 경력,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적성 이런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나 혼자 돈 벌기 힘드니까 아무 일이나 대충 해서 그냥 돈 벌어와라 이런 마인드인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서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남편 수입은 확 줄어들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사교육비는 더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줄이고 줄였지만 학원비가 이렇게 센 줄 몰랐어요. 그렇다고 안 보내자니 요즘은 친구도 학원에서 사귄다는데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하는 아들을 생각하니 차마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생활비를 아끼려고 있던 집을 전세주고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냐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진짜 이렇게 가세가 기운 게 전부 제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보너스나 성과금 많이 받을 때에도 남편이 저에게 갖다 준 건 일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로지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로 주는 돈만 갖고 여기저기 알뜰하게 쪼개 사용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저를 몰아가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때는 당장 이혼할 것도 아니고 진짜 쫌생이다 생각하면서 뒤로 욕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구멍난 생활비를 신우에게 말했고 겨우 돈을 빌렸다면서 앞으로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기 앞으로 쓰라고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이때를 떠올리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요. 더 짜증나는 건 사춘기인 아들이 남편 말을 듣고 열받아서 자기 방에 쾅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창 예민한 시기 아들인데 이렇게 아빠가 엄마를 무시하고 집안 분위기를 흐트리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남편놈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하소연을 좀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가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남편 욕을 거의 안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하고 울분을 터뜨리니까 친구가 이렇게 심각했었냐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와 달리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골든이스였는데 마케팅 회사를 다니며 승승장구해서 부장까지 달고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다른 회사지만 저랑 비슷한 시기에 입사해서 신입 시절, 대리 시절 다 거쳤는데 저도 결혼하지 말고 그냥 회사나 열심히 다닐 걸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요즘은 회사 말고 창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조심스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회사 취업만 생각했지 창업은 정말 아이디어나 재주가 특출난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대뜸 제가 만든 홈 베이킹 쿠키를 팔아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업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없었지만 유치원 다니고 할 때부터는 휴식 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었던 홈 베이킹 쿠키를 취미로 하려고 꾸준히 배우고 만들어 왔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먹거나 아이랑 남편 챙겨주고 나서 남은 것들은 예쁘게 포장해서 친구들 선물로 주고 이웃들에게도 나눠주고 시댁이랑 친정에도 보내는 등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어요. 만들 때는 재료 준비하랴, 숙성시키랴, 계량하랴, 오븐 구우랴 손 가는 게 많아서 번거롭지만 다 만들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특히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맛에 베이킹하는 거지 라는 성취감도 들었답니다. 워낙 아가씨 때부터 베이커리 카페 다니는 걸 좋아해서 보는 눈이 생겼는지 받는 사람들이 전부 너무 이쁘고 맛있다면서 이런 거 하나 차려서 하라고 말은 했었거든요.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친구가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것 같다면서 SNS에서 유명한 쇼핑몰들을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니 조금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제가 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보다 보니 이렇게 하면 더 예쁘고 맛있겠는데 하는 아이디어도 마구 떠올라서 친구에게 말했더니 대박이라며 맞장구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SNS에 밝은 친구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나름대로 상호와 메뉴까지 정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쇼핑몰을 열게 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문의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첫 게시 손님을 받았는데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점점 찾아주는 손님들이 많아지더니 마케팅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각종 이벤트와 체험단까지 운영하면서 생각보다 더 대박을 쳐서 돈을 쏠쏠하게 벌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제 용돈 정도만 생각했는데 웬걸? 쪼들렸던 아이 사교육비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재료 사고 포장하고 발송하는 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해도 훨씬 많이 남는 장사라 진짜 이 맛에 창업하나 보다 했습니다. 오히려 SNS로 시작하니까 월세도 나가지 않고 마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밀려도 힘든 줄도 모르고 밤을 새가면서 물량을 맞추고 손님들 리뷰에 답까지 달아주면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제가 열정을 가지고 저만의 일을 시작한 거라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진 제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저를 도와준 친구도 너무 잘 됐다면서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면서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까탈스러운 사춘기 아들 녀석도 제가 밤새 일하는 걸 보면서 힘들면 하지 말라더니 제가 너무 행복해하니까 엄마가 좋으면 자기도 좋다고 저를 꼭 안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양치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일하라고 떠밀던 저희 남편은 제가 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여기더라고요. 요즘 저녁이 아주 맨날 배달이네. 돈이 남아 도나 봐. 요즘 단체 주문이 좀 들어와서 밥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이번 주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니까 내가 그때 맛있는 거 해줄게. 당신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밥할 시간이 없대. 그래봤자 푼돈이잖아. 누가 보면 돈 꽤나 버는 줄 알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관심 없으니 몰라서 그렇지. 나 꽤 벌어. 내가 요즘 당신한테 애 학원비 밀렸으니까 붙여달라고 하는 거 봤어? 다 내가 내고 있어. 당신 입고 있는 그 와이셔츠랑 바지 그거 새 거잖아. 다 내 돈으로 사서 입혀주는 거야. 알고 말해. 됐어. 그냥 반죽 가지고 장난칠 시간에 근처 빵집이라도 취직해서 정상적으로 좀 살아. 이게 뭐야? 집꼬라지하고는. 뭐 인정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하니까 집안일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에는 일과 생활을 조율하는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갓 사업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초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일해서 돈 벌어 오라고 하더니 돈 번다고 하니까 집안일 열심히 하라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나랑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뭘 해서 얼마나 버는지 관심은 1도 없으면서 반죽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빵집에라도 취직하라면서 정상 비정상 운운하는 남편을 보니 한심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늘 꽉 막힌 사람이었으니까 제 기준이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때까진 그냥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맞는 가족 행사에서 시누이를 만났는데 남편 놈이 지 누나라고 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어처구니 없게도 신우까지 저를 약올리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옳게 요즘 일하느라 바쁘다면서? 아, 네 형님. 그냥 소소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직 처음이라 힘들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서 할만해요. 이 일이 재밌으면 되나? 그게 무슨 일이야? 동생 말 들으니까 돈 좀 번다고 집안일에는 손 놨다면서? 나도 일해봤는데 2가지 한 번에 잘하기 힘들어. 특히나 그런 사업은 하나부터 10까지 옳게가 해야 하는데 끝까지 잘할 수 있겠어? 괜히 힘 빼지 말지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옳게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말고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요즘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창업한다고 하니까 옳게 귀가 얇아졌나 본데 다 그것도 한때야 한때. 형님, 저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응원까지는 안 바랄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화났어? 아니 내 말은 솔직히 쭉 잘 되리란 보장 있어? 막말로
집에서 10년 넘게 해보던 여자가 사업한다고 날뛰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은 걱정이 되지. 이게 걱정하는 사람의 말이었을까요? 진짜 신우이만 아니었으면 머리채를 휘어잡았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남매가 똑같이 말을 못되게 하는지 무슨 학원이라도 다녔나 싶을 만큼 얄밉더라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신우이 말대로 사업한다고 하는 가족이 걱정되고 염려돼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말을 했으면 듣는 신우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나면서 손이 신우이라고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비아냥거리는데 이건 뭐 잘 되지 말라고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듣는 입장에서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너무 빡쳐서 원래는 시댁 행사에 나눠주려고 가져갔던 가전제품 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친정 부모님 가져가서 다 드리고 평소에 오래돼서 잘 안 된다고 하던 세탁기도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어떻게 복수하지 싶더라고요. 결국 이들에게 복수하는 건 제가 어떻게든 일을 놓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더더더 잘 되는 것밖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단골 늘리기에 주력하면서 리뷰에도 신경 쓰고 아이디어도 계속 생각하면서 퀄리티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메신저로 홈베이킹을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고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처음에 해보라고 응원해줬던 친구가 레시피 그대로 가르쳐주는 거고 친절하게 하면 된다고 못할 것도 없지 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에 일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좋은 친구를 곁에 둔 것만 해도 성공인 것 같네요.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다. 친구 응원도 들었겠다. 클래스를 열면 성공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일단 남편에게 계획을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은 정말 차갑고 매정하더라고요. 여보, 나 쿠킹 클래스 하나 차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누가? 당신이? 아, 또 누가 바람 넣었어. 그때 그 친구지?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 하는 것도 쩔쩔매고 겨우 하면서 누구 가르치고 그러는 거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괜히 사람들한테 욕만 먹는다. 하지마. 아니, 미리 레시피를 다 가지고 알려주는 거니까 나는 한두 시간 정도만 바짝하면 되는 거라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도와줘. 내가 이렇게 말한 적 없잖아. 뭘 도와달라는 거야? 설마 그거 차릴 돈을 달라는 거야? 집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작은 데라도 좀 빌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그만한 돈은 없어서 우리 그때 비상금으로 모아둔 통장 있지? 그거 이번에 떼서 좀 쓰면 안 돼? 나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자 쳐서 다시 채워 넣을게. 야, 웃기지 마. 돈 날릴 일 있어?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돈 절대 못 주니까 정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그냥 차리든지. 나는 반대했으니까 나중에 왜 안 말렸냐고 내 원망은 하지 마. 알았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짜증나는 화법을 구사하는지 남편이랑 대화를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꼬여서 어떻게든 제가 하는 생각과 일은 절대 안 될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랑 살아온 제가 회사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원래라면 남편한테 이 정도 말을 들었으니 자신감이 더 떨어져 그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그냥 접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SNS 쇼핑몰에서 한번 성공을 맛봤잖아요. 정말 성공의 단맛은 강렬하더라고요.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두고 봐라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정동생에게 SOS를 쳤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정동생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라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친정동생에게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렇게 결국 작은 동네 골목에 쿠킹 클래스를 열었고 원데이 클래스랑 창업반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이번에도 마케팅은 친구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확실히 제 생각처럼 수요가 많아서 대박이 났어요. 처음에는 제 베이킹 쿠키를 사가던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기념일을 앞둔 사람들이나 실제로 베이커리 카페를 열고 싶은 분들이 찾아와 배워가고 어플에 좋은 후기를 써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혀 모르는 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전업주부하면서 제가 살림을 했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배우러 왔었는데 생활에 필요한 꿀팁이나 알뜰한 비법 같은 걸 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손님들 대하는 게 편해지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인맥도 넓어져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분들이 친한 언니처럼 저를 대하면서 아는 사람을 또 데려와 주기도 하니까 제 생각보다 가게가 더 잘 됐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쿠킹 클래스를 운영했더니 다시 옛날에 살던 큰 집을 구해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물론 돈을 번다고 해서 제가 허투루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모았던 결과이기도 했죠. 어쩌면 오랜 주부 생활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제 쿠킹 클래스가 잘 되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 사업에 대해 비아냥거리던 남편 민호가 안 망하고 1년이나 계속 유지를 하니까 궁금했나 봐요. 한번 친구랑 같이 와서 배워보고 싶대서 그러라 했는데 괜찮아 보였는지 자기도 창업반에서 배우고 2호점을 차리면 안 되냐고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남편 역시 자기 누나가 하는 걸 보더니 자기는 그럼 셔터맨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너무 기가 차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뇌가 잠시 정지되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 부끄러움이라도 좀 느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 회사 곧 잘릴지도 모르잖아. 그런 회사 불안해하며 다니느니 집안일 하면서 내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도 혼자 살림하고 일하기 힘들었잖아. 나 돈이 쓰고 있었어. 몰랐어? 아무튼 지금 한 말 진심이지? 그럼 당신도 가계부 쓰고 살림 제대로 해. 가계부는 내가 매일매일 퇴근해서 확인할 거고 당신처럼 나도 배달음식 질려서 못 먹겠어. 매일 저녁에 12첩 반상해서 차려줘. 나 한 번 입은 옷 또 못 입으니까 매일 세탁해서 다려놔주고. 애 숙제랑 학원 픽업까지 구멍내는 스케줄 없게 해줘. 할 수 있겠어? 그게 뭐 어렵다고. 집에서 놀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할게. 콜. 너무나 뻔뻔하게 구는 남편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굴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고 한편으로는 어디 한번 너도 당해봐라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드를 던져주고 가계부 쓰면서 살림 제대로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처음 1, 2주일은 제가 일하고 돌아오면 진짜 장 봐서 뭘 보고 했는지 정체모를 퓨전 요리들을 만들어 놓고 세탁방에 가서 옷도 세탁해서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면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잘 됐다 싶어서 남편한테 다 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가계부 쓴 거 보자면서 아주 매일 저녁 쥐잡듯이 남편을 들들 볶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했던 거 그대로 돌려준 거였는데요. 처음에는 툴툴거리던 남편도 자기가 여기서 성질내면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시인한다고 여겼는지 꾹 참고 괜찮다면서 이 정도야 뭐 하면서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살 때도 저한테 허락받고 사라고 더 압박했습니다. 욱하는 거 참는 남편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줄도 모르고 셔터맨 하겠다고 한 거냐면서 속으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제 앞에서 머리 조아리며 수긍하던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 제가 돈을 그렇게 벌고 자기가 살림을 다 하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면서 제가 준 카드로 옷이나 지갑을 사고 유흥비를 막 쓰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했더니 가계부도 없고 결국에는 제가 절대 쓰지 말고 비상금으로 두라고 했던 퇴직금으로
저 몰래 외제차까지 뽑아서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우의 말처럼 사업이라는 게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 퇴직금은 아이를 위한 비상금으로 두고 싶었는데 저만 믿고 홀라당 그걸 써버렸으니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전업주부에도 절대 이렇게 돈을 안 썼거든요. 그래서 더는 지켜보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당신 살림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어? 어려운 일 아니라며, 잘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이게 뭐야? 당신 예전에 나보고 살림 잘하겠다고 각서 쓰라고 했었지? 당신도 각서 써. 지금 당장. 아, 그만 좀 해. 자존심 상해서 진짜. 돈 번다고 유세 좀 부리지 말라고. 유세? 나는 당신한테 받은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한테 이 정도 요구도 못해? 당신이 잘했어봐. 내가 이러는지. 당장 카드 내놔. 당신은 내가 피땀 흘려 벌어온 돈 쓸 자격이 없으니까. 남편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려고 하는데 필사적으로 막더라고요. 진짜 제가 무슨 큰아들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한사코 말리는 남편을 피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고 눈앞에서 바로 가위로 서걱서걱 잘라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각서 쓸 테니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종이랑 펜이랑 인주도장까지 싹 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잘하겠습니다. 생활비를 아껴 쓰겠습니다. 아내에게 대들지 않겠습니다 등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불러줬고 몇 번 자존심 상했는지 멈칫멈칫하긴 했지만 남편도 불러주는 대로 곧잘 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푹 웃으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남편은 열받아서 그런지 제가 찍는 모습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 날짜를 적고 인주에 도장까지 찍는 것까지 보고 바로 신우이에게 동영상을 전송했어요. 진짜 자기 동생이 당하는 이 순우를 보고 얄미운 신우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전화가 바리바리 쏟아졌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동영상 잘 보셨어요? 옳게.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이게 뭐야?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아빠를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형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전부 다 예전에 애 아빠가 저한테 하라고 했던 거고요. 저 개무시하는 거 이미 애가 다 봐서 보고 배울 것도 없어요. 그건 그렇고 형님한테는 구두로 말할게요. 2호점 절대 못 차려드리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뭐? 왜 말이 달라? 지금 그거 차리려고 우리 전세금도 뺐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사기야, 사기. 형님, 착각하셨나 본데 저희는 계약서 한 장 쓴 거 없고요. 저는 그러라고 허락해드리지도 않았어요. 형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제가 뭘 어떡해요?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요? 헛수고 하지 마세요. 동생 각서 쓰는 영상은 마지막 선물이니까 가족끼리 잘 돌려보시고요. 그럼 끊어요. 옳게! 옳게! 신우이와 제가 통화하는 걸 본 남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자기 동영상 찍었냐면서 미쳤냐고 막 이성을 잃고 달려들더라고요. 꼴의 자존심은 아직 있나 보다 했습니다. 남편 손에는 우스운 각서 한 장이 달랑달랑 달려있었어요. 살펴보니 한자 한자 정성을 기울이기는커녕 흘린 채로 대충 썼는데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바로 남편 눈앞에서 종이를 쫙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야? 쓰라며. 쓰라고 해서 썼는데 왜 찢어? 정성이 부족하잖아. 진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뭘 보고 믿어?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당신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침 받는 데는 익숙하지 않나 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똑바로 말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우리 이혼해. 지금 나 놀리냐? 내가 왜 이혼을 해? 저는 남편이 퇴직금을 외제차 뽑는 데 쓴 일부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통보를 했더니 남편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저를 잡고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진짜 구질구질한 모습에 짜증이 나서 뺨 때리고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 던지고 집을 나갔어요.
등 뒤로 남편을 열받아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통쾌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는 쿠킹 클래스가 계속 잘 풀려서 저를 도와줬던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고 2호점을 내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신우이는 저한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무리해서 쿠킹 클래스를 열었는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초반 반짝이지 나중에는 파리만 날려서 월세도 못 내고 빚만 떠안았다더라고요. 저희 수강생 중에 신우이 쿠킹 클래스 다녀온 분도 있었는데 어찌나 욕을 하던지 속이 시원하던 거 있죠? 심지어 전 남편은 신우이 쿠킹 클래스에 투자를 했는데 같이 빚쟁이가 돼서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도 힘들고 생활비 벌려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 통쾌함은 뭐라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막혔던 가슴이 뻥 시원해지고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살면서 잊지 못할 인연들이 많지만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잊고 싶은 추억이에요. 생각해보면 남편 말을 듣고 회사를 그만둔 것부터 꼬여버린 실타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저는 제 전업주부 생활이 아쉽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워냈다는 것 하나는 정말 자부할 수 있는 업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사실 전업주부, 워킹맘 모두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고를 몰라주고 깎아내리기 바쁜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수치감에서 벗어나게 돼서 다행이고 앞으로는 정말 주체적으로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과 으쌰으쌰하면서 지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더 밝은 내일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